없어요. 제가 봐선. 알겠네. 자, 봐. 이 작품은 전체를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하면 1, 2, 3, 4, 5, 6, 7, 8, 9, 10. 전체 10연으로 돼 있어. 10연으로 돼 있을 때 여기서 1연과 8연을 잘 봐야 돼. 1연과 8연. 자, 1연과 8연은 내용이 똑같은데 행 위치가 바뀌어 있어. 하나는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속삭인다라는 뜻으로 보면 의인법이 쓰인 건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육첩방은 다다미 6장을 깔아놓은 방 남의 나라 일본 방입니다. 지금 그것을 위아래를 바꿔가지고 육첩방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1연의 내용은 내가 지금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구나 일본에 있구나라는 현실 인식 좀 약간 나이브한 현실 인식이라면 여기 8연에서 다시 똑같은 멘트를 던지는 이 부분은 현실을 다시 인식하는 겁니다. 새롭게. 어떻게? 앞에서는 약간 무기력하게 비 내리네. 일본이잖아. 뭐 이런 식의 무기력한 그런 인식이라면 여기는 일본이네? 비 내리네? 이게 무슨 얘기냐? 너네 예를 들어서 봅시다. 고3 대학 가야지. 정도로 인식하면서 살다가 이러면 안 되지. 대학 가야지. 고3인데 느낌이 다르죠? 위에는 그냥 내가 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약간 무기력한 인식이라면 여기는 뭔가 의지를 다지고 새롭게 이 상황에서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인식을 할 때 하는 인식, 제인식. 그래서 요게 고인식이라는 거야. 지금 일제강점기야. 일본이라는 곳에 지금 있어. 일제강점기 그런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다시 인식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무기력하게 살지 않고. 이게 큰 틀이야.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요 내용이 7형까지가 되게 무기력한 나의 현재 삶과 관련이 있어. 볼게.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이거는 의인법. 하나 더. 방 안에 혼자 있어요. 일본이에요. 창밖에 비가 내립니다. 그럼 나는 방 안에 있는 거죠. 나는 혼자 있는데 거기다 어두컴컴한 밤에 밤은 어떤 쓸쓸한 시간. 자, 그래서 요렇게 쓸까? 이렇게 볼까? 이럴 때 밤이라는 시간에 비가 내리고 있네. 요 두 가지가 다 밤에 내리는 요 비가 내가 혼자 있는 처지를 더 부각하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심화시키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이꼴 천명은 천직, 타고난 직업인데 그래서 자기는 이 시의 화자인 나는 다시 죽었다 깨어나도 뭐일 수밖에 없다? 시인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하늘이 준 직업인데 슬프다라는 게 왜 그러냐? 얘기했었는데 예전에 왜 슬프냐? 이 부정적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 현실에 실질적인 시가
실질적인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차라리 총, 칼 이런 게 차라리 낫지. 어떤 그 부정적 현실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 직책,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시를 씁니다. 왜요? 직업이 시인이니까. 시를 아무리 쓴다고 해서 현실이 바뀔 것 같진 않지만 자, 땀내, 사랑 냄새,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 부모님의 사랑에 해당이 되는 거죠. 부모님의 학비 봉투를 받아서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 요즘의 내 생활입니다. 유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일본 유학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늙은 교수라는 건 시대에 뒤처진 내용이나 가리키는 그렇게 보고 생각하면 어린 때도 자 잃어버리고 상실감 애들과 헤어져서 난 무얼 바래서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무기력함 침체돼 있어 내 생활이 잃어버렸다는데 자 홀로 친구를 잃어버렸고 홀로니까 외롭게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 생활이 어때 대단히 무기력해 3에서 5연을 보면 인생은 살기 어렵다 이 말은 비슷하게 이렇게 바꿀까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데 열심히 살아야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도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나의 열심히 사는 인생을 시는 시를 쓰는 내용이 자기의 인생을 시로 쓸 거 아니야? 그럼 내 시의 내용도 치열한 내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치열하게 시가 쓰여지지도 않고 쓰여진 내용도 치열한 내 모습, 내 삶이 들어있지 않아. 쉽게 쓰여져 있어. 이건 뭐야? 치열하지 못한 나의 삶이지. 그래서 거기서 뭘 느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자, 뭐예요? 여기서 나온 게 자아성찰. 아까 여기 나왔던 학비 봉투를 받아서 홀로 침전하는 이러한 삶. 자, 이 내용은 무기력한 나의 현재 삶이죠. 그것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다시 재인식해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좀 내몰고 어둠, 부정적 현실. 그럼 등불은 저항수단. 시대처럼 올 아침, 내가 바라는 세계, 세상, 이상세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때 최후의 나는 내 안의 본질적, 내면적. 자, 그래서 나는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거의 즉각적으로 압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야 돼, 놀아야 돼. 바로 공부해야 된다는 게 답이 즉각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즉각적으로 답을 알아차리는 내 안의 나, 답을 알고 있는 내 안의 나를 여기서 나오는 본질적 자아, 내면적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답을 알아요. 뭐, 이 어두운 현실을 버틴다면 결국은 아침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나는 아침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기다림의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난 거죠. 그런 나가 나에게 악수를 건넵니다. 우리 이런 설정을 아셔야 돼요. 고민이 있을 때 정답을 알고 있는 나를 내면적, 본질적 자아라 그래요. 정답을 알고 있는 내 안의 나를 나는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양심. 쓰레기 버리면 돼한데 즉각 압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실천하거나 실천하지 못하거나 실천을 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현실적 자아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자, 현실적 자아.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건 이 둘이 같을 때, 일치할 때 바람직하지. 근데 이 시에서 나는 그 답을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했다가 여기까지 이제 드디어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과 위안으로 듣는 최초의 학수인데 이때 나 앞에 나오는 나와 뒤에 나오는 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본질적인 나, 또 다른 하나는 현실적 나인 거죠.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 내가 그것을 모르고 방황하고 무기력했던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위로해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면 앞에 나오는 나를 본질적 자아로 보고요. 뒤에 나오는 나를 현실적 자아로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 둘을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나는 최초의 악수는 뭐예요? 두 사람이 화해하는 거죠. 자, 둘이 분열 상태에 있다가 내적인 갈등 상태에 있다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에요. 윤동주 일제강점기 때 쓰였습니다. 아침 뭐예요? 광복. 어둠 일제강점기. 등불 저항수단. 그 어두운 시대를 버티는. 그럼 언젠간 광복이 올 거라는 답을 알고 있는 내가 내 안에 나. 지금까지는 그 둘이 분열돼 있다가 드디어 화해하는 상황인 겁니다. 바로 문제로 가보죠. 32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 변주는 변화를 주는 겁니다. 반복을 하되 플러스 변화를 주는 거. 어디에요? 아까 몇 원과 몇 원? 자, 1연과 8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적절합니다. 31번. 그 다음 의인화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강조한다. 의인화가 어디 있어? 속살거린다. 이 속삭거린다. 밤비가 속삭인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의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하고요. 자, 상승 이미지 비가 내리는 거야. 시의 상황을 시상은 시의 내용입니다. 상승은 뭐야? 새가 날아오른다. 구름이 피어오른다. 이런 것들이 상승. 하강은 뭐야? 눈물이 흐르는 거, 눈물 떨어지고 낙엽이 지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하는 게 하강. 여기는 비가 내리니까 하강적 이미지는 있지만 상승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 그 나는 다만 침전해 가라앉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상승 이미지가 없다. 답은 3번. 명암의 대비 뭐 아까 어둠과
등불. 혹은 아침. 얘네들이 밝음. 밤과 어둠. 얘네들은 어두움.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 맨 끝에 끝날 때 명사로 끝났냐? 악수.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여운을 준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3번이 아닌 나머지 4번, 5번, 1, 2번을 꼭 머릿속에 저장할 것. 자, 시적 화자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믿음을 현실 극복. 답이 1번이죠.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극복 의지를 보여줍니다. 시를 쉽게 쓰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껴요. 자부심 아니에요. 동물들에 대한 어떤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물들도 아닙니다. 해수학의 원장은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하지 않아요. 태도가 바뀝니다. 고양이에 대한 그림 없어요. 딸려있는 문제 두 문제 좀 더 풀어보죠. 가에만 집중합니다. 가에만 집중해요. 가는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미래의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가에는 없어요. 가는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습니다. 자, 가해 화자가 바라는 건 질투와 관련됐다. 질투와 상관없습니다. 가는 삶에 대해 고뇌하는 바, 고민하는 바를 글로 쓰고 있는 거 맞고요. 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래서 33번 뭐 답을 선택하지는 않겠지만 가에서도 부정적인 모습을 떠올리는 부분도 나옵니다. 34번 적절하지 않은 거. 가에만 집중할게요. 가에 얻은 부정적인 상황, 아침 긍정적인 상황, 오케이. 등불의 현장에서 극복하자는 의지. 의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항 수단이기도 하고요. 1, 2번은 적절하겠네요. 자, 또 봅시다. 자, A와 보기의 공통점은 시대적 배경. A 어딨어? 자, 말세, 화재파가 있는 수령들이 있었던 그런 조선시대 끝나는 날은 지나가고 순사가 공명하게 올바르게 정치하는 시대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해라고 인식하는 반화적 인식하는 역사의식을 결여한 이기적인 윤직원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죠.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다 서술형에 왜? 됐어 이건. 자, 가에만 집중할게요. A부터 E에 대한 설명. A 어딨죠? A, B. 나는 A를 최후의 나랑 동일하고 얘를 현실적 자로 봤습니다. B를. E는 뭐니? 거울, 이상의 거울. 이건 빼고 할게요. A는 현실적 자, B는 내면적 자. 학교에서 이렇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문제 풀지 말자. 귀찮다. 38번 기억미음 가라앉습니다. 침전하는 거. 하강제임의 시적자는 화자를 얘기를 해요. 무력감과 좌절감. 오케이. 38번은 1번 적절하고요. 니은 1년의 시험을 반복한 시적자가 현실을 재인식하고 있는 거. 아마 하련이었는 것 같아. 니은은 여기. 오케이. 그 두 가지만. 풀 수 있는 게 이육사의 광야 들어가죠. 맞지 않나? 광야. 자, 여기 됐고 광야 봅시다. 광야는
여기까지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설명하고 보죠. 1연에서는 광야의 시간성과 관련돼서 아주 오래됐다. 원시적이다. 원시성을 드러냅니다. 2연에서는 공간적 성격을 드러내는데 신성성을 드러내요. 아무나 침범할 수 없었던 곳이다. 여기서는 역사성을 드러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됐다. 라고 해서 1, 2, 3년에서 뭐 이곳 광야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곳인지 우리의 민족의 역사적 터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졸립다. 떠를 때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은 우리가 순행식 구성, 순행적 자, 과거, 현재, 미래, 순행적 시상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징적인 의미 봅시다. 까마득한 날, 하늘이 처음 열고, 자, 처음 열고 아주 태초에 개벽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세계가 처음 탄생했을 때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겠어? 서리법 들리지 않았다. 이때 다구는 소리는 생명, 인간의 어떤 흔적 이런 게 처음 이 세계상에 생겨났을 땐 없었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침범하지 못했어. 그만큼 신성했다. 바다를 연모에 휘달린다. 여기 의인법으로 보기도 하고 환류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침범하지 못해서 아주 넓은 벌판이야. 끊임없는 세월, 시간을 광음이라고 얘기하고요. 부지런한 계절에 피어서 지고 추상적 관념인 시간을 구체적 삶을 꽃이 피고 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래서 드디어 큰 강물이 길을 엽니다. 큰 강물은 역사. 길을 열었다, 시작했다, 태동했다. 자, 눈 내려요. 겨울, 매화향기, 봄. 이 둘은 대조. 매화향기는 양반이 아닌 지조 절개 정도고. 그래서 뭐가 느껴져? 매화향기가 느껴져. 어딘선가 봄이 올 거야. 봄이 올 거라는 거 확실하게 짐작이 돼. 그래서 이 매화 향기가 나기 때문에 봄이 올 거라는 확신 때문에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자, 얘는 명령, 의지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해 쓴 거예요. 자, 여기 내가 가진 건 노래의 씨밖에 없어서 자기 희생의 의지. 어, 음. 그리고 나서 미래 뒤에 자, 처음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여기서 확신이 있어. 그래서 반드시 누가 와요? 백마 타고 온 초인이 있어. 초인 후손.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무엇을?
노래를 심었으면 노래가 피어나겠죠. 그런 의지와 희망을 다루는 겁니다. 얘도 의지, 얘도 의지. 뭔 말이라, 뭔 말이라. 40번에 나를 광야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까마득한 나는 천지개벽. 이 세상에 생기는 시점이며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련의 까마득한 날은 시각적 이미지인 거 맞습니까? 아, 아까 이련의 까마득한 날은 어떻게 나와요? 하늘이 처음 열렸다고 나오잖아요. 네, 시각입니다. 다구는 소리 안 들렸고. 바다를 연마에 휘날릴 때 마음 가게 모든 상태 형성되는 과정 의인화에서 역동적, 오케이, 역동적, 힘차게 움직이는 부지런한 계절이 피고 지는 건 순환하는 계절의 속성을 꽃에 빗대어 시간에 흐르는 시각화했다. 오케이. 사연에 눈 내리고는 엄혹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홀로 아득한 향기를 피워낸 매화는 고고한 의지를 함축한다. 우연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시차가서 꿈꾸지만 실현되기 어려운 이상적 자 아니야. 이상적 자라기보단 미래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41번 요거까지 하고 다른 작품 해보죠. 자, 비가 내리는 밤은 시적 화재 쓸쓸한 심정을 더 고조시키는 배경으로 화자가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여기까지 맞거든요. 여기까지. 뒤가 애매해요. 이건 물음표. 나머지 선지를 비교해 봅시다. 부정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싫어서 밖에 말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삶에 대한 화제의 결혼. 아마 슬픈 천명 때문인 것 같아요. 격상 그리는 거. 이건 적절합니다. 3번 명확한 목표 없이 일상 살아가는 생각에만 깊이 빠져 있는 화자의 자책, 부끄러움은 하강적 이미지. 무얼 바라 침전하는 걸까? 라고 적절합니다. 4번 불의한 정의롭지 않은 현실 속에서 시를 쓰고 있는 자신의 행위를 시대 현실과 괴리된 것으로 반성하는 화자의 모습. 시가 너무 쉽게 쓰여져. 인생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시를 쓴다는 게 이 시대에 무슨 도움이 되나? 이에 과연 제대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일까? 이런 것들이죠. 미음,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시리에 빠져 우울하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화자가 혼탁한 현실과 거리둠으로써 삶의 희생을 되찾는 모습. 미음은 뭐죠? 미음은 본질적인 자아입니다. 무기력한 자아가 아니에요. 현실과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현실에게 적극적으로 맞서는 겁니다. 등불을 밝혀서. 그래서 41번은 음, 오히려 실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화자가 아니에요. 미움에 나타난 화자는 현실적 자아가 아닙니다. 무기력한도 아니고. 혼탁한 현실과 거리를 둔다. 이것도 아니야.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또 다른 작품 뭐 해줄까? 세월아, 승규야. 자니? 얘들아, 자니? 뭐이냐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쉽게 쓰여진 시 가는 게 난소공 연대 쏠린 전공 광야 납작 납작 광야랑 쉽게 쓰여진 시좀 했으니까 지금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메밀꽃 필무렴 태평천하 뭐 해줄까? 서유랑 순교는 풀 문제들 있니? 네, 저 많아요. 어, 뭐 해줄까? 그러면 근데 저는 쉽게 쓰여진 시랑 태평천하만 하면 되는데 태평천하는 손도 못 건드리겠던데 너무 길어서. 아니 읽어야 돼 읽기는 근데 읽기 전에 태평천하 좀 보고 네, 문제풀이한 설명도 있거든 네, 약간 영상에 있거든 내용 설명한 거 일단 그거 보고 네. 그다음에 해줄 거는 일단 본문을 읽어보긴 해야 돼 그러니까 읽어보는데 네. 그럼 뭐 해줘 태평천하 해줘 서유라 태평천하를 에바예요. 태평천하 싫어요. 싫다고 네, 차라리 그럼 뭐 해줘 할래요. 뭐라고 저 문제 풀래요. 언제 지금 아 네, 네, 저 문제를 뭐 같이 많아가지고. 풀자고 아, 그래도 되고요. 좋아요, 쌤선. 서유기 서율이 뭐라고 아무 말 안 했나 네, 쟤는 자고 있을 겁니다. 자고 있을 거라고 네. 녹화를 아 해달란 이유. 없어 우리 쌤이 그러면 자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해줄까 광야 납작 납작 근데 저 밥 먹으면서 문제 풀어도 돼요, 쌤? 어이 야 밥을 꼭 지금 먹어야 돼 하고 아니, 먹으면 안 돼? 저, 그게 아니라 저 항상 1시쯤에 밥 먹는데 쌤이 1시에 수업을 해요. 헐 그거는 한 시간 늦춰가지고 먹으면 되지 안 되죠. 엄마가 찾아주면 언제부터 그렇게 되고. 시간을 잘 지켰다고 아, 그러긴 맞긴 한데, 엄마가 항상 좀 복불복으로 좀 주말에 하고 가셔. 어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세상에 메밀꽃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좋다, 그거 좋아요. 서율이 괜찮아? 얘는 왜 답도 없어 아무 답도 혜린 죽었어요. 더 이상 글을 찾지 마세요. 잠깐만 그러면 이거 되나? 새들도 세상을 뜨는 건 잠깐 보죠 안 되네 문제를 이렇게 돼야 되네 잠시만요 이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파일 보내줄게 자, 이 작품은 영화가 시작할 때 보통 애국가를 들어야만 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은 애국가가 시작해서 애국가가 끝날 때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이 되고 여기 나오는 새떼들이 날아가는 모습은 스크린에 나온 영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작품에는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류, 화려강산 얘네들은 다 뭐예요? 반어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경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경청하는 게 아니고요. 삼천리 화령강사는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대 상황이 애국가를 경청해야 된다는 이 상황 자체가 억압적 상황이죠. 통제되고 자유가 억압된 상황입니다. 그런 나라가 무슨 삼천리 화려강산 아름다운 나라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자, 일정한 무리를 을숙도에서 이루면 구는 무리를 이루어 이륙하는 자 이륙하는이라는 단어 1열, 2열, 3열 행대 이런 것들이 군사 용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당시 군부의 통제를 은근히 조롱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흰색 떼들은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떠들면서 자기들의 세상을 떼어매고 이 세상에서 떼어매서 다른 세상으로 간단 말이야. 여기에서 이 세상은 이런 현실, 억압적인 현실. 세모로 칠까요? 얘는 이 세상 밖은 이상향. 갑니다. 경청한다, 날아간다. 현재형 시제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들끼리 그러고 싶은데 어디론가 갔으면 하는데 하는 기대, 소망이 있지만 노래가 끝나면서 각각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주저앉는다는 심리적 좌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AS인 표현 방법 하나씩 가보죠.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낄낄댄다, 깔쭉댄다, 끼룩거린다, 낄낄댄다 이런 거 잘 생각해 보면 음, 의성어라고 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의성어로 처리해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기도 합니다. A. 뭐가 쓰였어요? 반어법 쓰였습니다. 반어법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잊었노라, 잊어먹었어. 난 당신 나중에 찾아오면 나 잊어먹었다고 얘기할 거야. 잊어버렸다고. 요거 반어법이에요. 얘는 역설입니다. 사랑은 만나야 되는데 이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표현 반어법. 아니 역설법. 얘가 반어. 2번 B와 C. B는 이 세상 얘. 자, 화자와 새는 모두 B와 C를 지향, 추구한다. 지향은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디를 추구합니까? C를 추구합니다. 다 C를 추구해요. 틀렸고. 둘 다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아, 예, 이렇게 되네요.
이번에 답은 5번. 자, 3번은 됐고, 그 다음, 쉽게 쓰여진 시랑 같이 나왔네. 가시,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은 전개되고, 격정적인 어조로 분노감, 좌절감을 드러내지, 이 작품은. 격정적인 어조도 아닙니다. 분노감 표출도 아니고요. 영상 안과 밖을 대조해 부정적 현실을. 영상의 안과 밖, 영상의 밖의 현실이죠. 자, 아름답게 보이는 저 우리나라, 그리고 거기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새들. 우리는 그러지 못한. 5번.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A. 당시 어학적인 획일적인 사회 분위기, 경청한단가. 오케이. 흰색 떼들. B. 탐욕과 부정에 물들면 순수한 존재. 좋아. C. 낄낄댄다 우리들끼리. 현실에 대한 비판과 냉소적인 태도. 좋아요. D. 이 세상 밖 이상향에 해당이 되죠. 자유롭고 개성 있는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계 이상향. 그렇게 되겠네요. 억압적인 세계니까. 5번의 답은 5번의 답은 시적 화제 좌절감 주저앉는다. 답이 없네. 참여과 부정된 순수한 존재. B. B. 자기들끼리 날아갈 수 있는 대상들로 우리에게 반대되는 우리와는 반대되는 부러움의 대상이죠. 5번의 답은 2번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순수한 존재 정도로 나타나진 않아요. 자유로운 존재 정도로 합시다. 자유로운 존재. 부러움의 대상. 나시에 해당하는 이에 시대는 화제의 태도가 변하고 있고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무기력한 것을 보고 있고 상징적 시어, 어둠, 밤 이런 것들 시대상을 드러내고 잃어버린 동물들에 대한 죄책감은 없습니다. 상실감, 외로움이 있죠. 7번 아래 보기 설명하는 표현기법 반어법 위에서 찾아 옮겼으래. 아까 애국가를 경청한다와 삼천리 화려강산 정도. 나머지는 니들 풀어볼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